네, 이 기사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겠어요? 우린 다르다더니 결국 개딸 닮아가는 한동훈 강선 팬덤. 이게 한국경제신문, 정확히 말하면 한국닷컴의 이제 기사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기사의 질적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 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좀 문제입니다. 조목조목 짚어드리면서 또 이 기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밸런스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습니다. 언론 기사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균형과 공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누군가한테 무게중심이 조금 더 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옳고 그 방법이 정당하고 그리고 언론사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부합할 때는 당연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 있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 누군가를 좀 비난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라면 어떻게든 상대방의 반론을 청취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에 담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자의 핵심 윤리고 언론사로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언론 기사가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유튜브나 커뮤니티 글보다는 조금 공신력을 갖잖아요. 그 이유는 이처럼 기사를 생산해 갈 때 엄격한 취재 윤리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정확한 입체적인 각도에서 좀 사안을 바라보면서 형식적이나마 균형을 갖추고 밸런스를 갖추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보도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을 독자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 글에서 나온 것보다는 신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이고 그걸 지지층에 대한 공격으로 간접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바로 때리기보다는 그 지지층이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돌려가기를 이제 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읽는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주냐? 아, 한동훈 대표 지지층은 민주당의 개딸과 같은 집단이구나. 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굉장히 교활한 그런 목적과 검은 속내가 이렇게 맥락 속에 함축되어 있는 좋지 않은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드훈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직접 특정해서 거론했죠. 그런데 위드훈이 관계자의 어떤 반론이나 반박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친윤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익명의 관계자만 언급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밸런스가 붕괴된 지금 모습입니다. 그냥 난 한동훈이 싫고 지지자도 다 싫어 라는 유화적인 비난을 기사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출고를 시킨 거예요. 만약 이렇게 누군가를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비판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반론을 실어줘야 됩니다. 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다 그런 이유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담질 않았어요. 그냥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우린 그게 불편하다. 여기 전치주의 집단 아니야? 민주당이 개딸이랑 비슷하네. 이런 식의 아주 소아병적인 논리를 기사의 형식을 빌어서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이게 뭐 우리 지지층 여러분들이 강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국힘 지도부가 6개월 동안 저지른 행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까? 아니면 경선 과정과 단일화 쿠데타 과정에서 부당한 행동과 처신, 반성하고 사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던 그들의 일관된 행태에 대해서 문자 보내는 것도 하지 말라고요? 의사표명 절대 하지 말라고요? 불편하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니죠. 그래 놓고서는 지금 좀 의사를 표현하니까 막 이렇게 문자 폭탄? 그 문자를 여러 번을 받은 거를 저렇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는데 이런 기사는 솔직히 말하면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형식적인 어떤 그런 밸런스조차 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문자 보냈다고 개딸이다, 전체주의다, 이거는 어폐가 굉장히 심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강성이라고 볼 수 없고 그동안 어떤 불통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아왔던 지도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의견을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사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근데 그런 목소리를 아예 없잖아요. 찾아볼 생각조차 안 한 거죠. 아예 뭐 취재조차 안 한 거고 사실 위드우니도 공개된 커뮤니티잖아요. 네이버 카페 가면은 그냥 위드우니를 치면 바로 나오고 또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뭐 이런 데 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너네들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하나죠. 이거는 청탁 기사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초지일관 이 기사는 익명으로만 구성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국회의원은 공인이죠. 예. 그리고 공당의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사실상 공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보세요. 한 의원,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하면서 한 명도 실명이 없고 전부 익명으로만 쫙 구성돼 있어요.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까요? 이거 정말 실존 인물 맞나요? 저는 일단 그런 의심부터 해봅니다. 그냥 아니면 기자와 소수의 그 친윤 당직자가 짝짝꿍 해갖고 이런 소설을 썼을 수도 있어요. 문자 보낸 거 몇 개를 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엮어갖고 한동훈 좀 이렇게 매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서면 저 국민의힘 관계자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고 일단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익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는 아니 국회의원쯤 돼가지고 만약에 정말 나 이런 거 불편하다 하면 실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3명에서 4명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명 정도는 실명을 깔아줘야 이 기사가 그래도 실제 취재를 한 거구나. 대충 밥술을 얻어먹고 써준 청탁 기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사는 초지일관 익명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설인지 기자가 그냥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설 써보려고 하는데 뭐 문자 받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해서 오히려 발주를 해갖고 넣은 기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진실성과 공정성에 약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느끼는 거는 근데 또 친윤의 두려움과 비겁함입니다.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이름 밝히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어요. 당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수도 적지 않은 기사예요, 이 기사가. 그런데 죄다 익명으로만 처리하면 솔직히 저는 신뢰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거짓말과 사실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특히 인터넷 기자들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이긴 하지만 거기 밑에 인터넷만 전문을 올린 한경닷컴이라고 하는 그 좀 자극적인 기사나 커뮤니티 기사 이런 거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이 맨 하단의 기사 바이라인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슬기 한경닷컴 기사라고 나오죠. 저거는 이제 한국경제 이제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보도만 중심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부에 속한 기자라는 건데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면에 들어가는 어떤 기사들보다는 조금 취재 과정이 허술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까지 밸런스가 붕괴되고 익명으로만 일관된 기사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본 적은 솔직히 많은데 한국경제쯤 되는 어떤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지 중 하나, 3대 경제지 중 하나죠.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그중 하나에서 나온 기사 치고는 너무 허술해서 제가 좀 의외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치고 선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데 누가 그럼 이런 기사를 청탁하고 부탁을 했느냐? 그 범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 기사 맨 마지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한 국민의힘 관계자 이런 행동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 이 멘트 준 사람이 범인이에요. 예. 근데 관계자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대변인 같은 당직자일 수도 있고요. 의원일 수도 있고요. 전 최고위원일 수도 있고요. 그냥 당원일 수도 있어요. 그냥 굉장히 관계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이 기사를 만약에 창탁한 장본인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기자들이 기사 다 쓰고 취재원한테 맨 마지막 멘트를 좀 주세요라고 보통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실명은 가려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작성해 주는데 이 사람은 대충 감은 잡혀요. 왜냐하면 일단 기자들하고 접점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현직자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뭐 공보 라인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무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지어낸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막상 언론중재위원회 가거나 해도 뭐 취재원 비리권 보호라고 해갖고 끝까지 안 밝혀도 되거든요. 기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저렇게 썼을 수도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익명의 보도라고 하면 이런 게 문제예요. 이 진실성에 의심을 품으면 뭐 저쪽은 밝히지 않을 거고 이런 신뢰하기 어렵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한 전 대표의 강성 팬덤을 일컫는 소위 한딸들이 이 부분입니다. 네, 저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이런 비속어를 아무 출처 없이 적었어요. 이건 기자가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보통 저런 말을 할 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어쨌든 대중한테 공개되는 기사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런 말을 하고 싶으면 보통 이제 영어로 치면 according to라고 하죠. 뭐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불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쿠션을 줘서 자기가 면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기자가 그냥 이 사람들은 한딸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걸 팩트처럼 집어넣었어요. 저건 의견인데 사실처럼 가정해서 넣은 거예요. 이 기자는 본인이 그냥 저기 한동훈 지지층을 한딸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거 알고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볼 땐 실수한 겁니다. 한딸이 뭡니까? 저도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데 그럼 저도 한딸인가요? 이런 말은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는데 한딸이라고 하면 그냥 저도 한딸 하겠습니다. 친윤이나 뭐 이재명 지지자보단 나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봤는데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언론중재위원회는 많이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공격하는 쪽으로도 서 있었고 방어하는 쪽으로도 서 있었습니다. 기자할 때랑 뭐 공부할 때 둘 다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완전히 반론이 없는 부분은 신청할 때 보통 인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반론 보도를 실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딸이라고 출처 없이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사자 자격이 없죠. 언더73을 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그 위드우니의 운영진 대표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맨 위에 사진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우리 지지하는 분들 사진. 이 사진에 나온 분 중에 얼굴 있으신 분은 명예훼손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을 갖다가 지금 모욕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거 보통 이제 블러 처리를 하는데 이 정도는 뭐 특정 안 되겠지 하지만 저는 앞에 계신 분이나 뒤에 계신 분 얼굴 다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같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할 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제가 볼 때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뭐 많이 깎아서 나오니까 저기 계신 분들 혹시 내가 여기 이 사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중재 신청하실 때 같이 넣어갖고 자기는 본인이 특정이 되었으니 이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라고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언중이 재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 하신다면 뭐 질 것 같은 싸움은 아니에요. 다만 좀 앞으로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언중에 가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경험에 따르면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신청이 인용이 되고요. 저기 사진에 나오신 분이 같이 신청서를 냈을 경우에는 소정의 어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가 중재신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자가 앙심을 품고 이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괴롭힘, 부정적 기사를 양산해서 앙심을 품는 거죠. 괴롭히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기자와 데스크에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서 이런 부분 수정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제목도 수정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론을 이 위에 써놓은 것만큼 동일한 양으로 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넘어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 신청을 하는 방법을 제가 볼 땐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생업 때문에 많이 바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셨을 때 중재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거는 무상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정책적 판단은 신중하게 한번 수기를 해보시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전달 드립니다. 일단 이 기사에 대한 우리 또 공보 생활을 지내신 김준호 대변인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봐야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주말에 나와서 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아니 뭐 우리 작가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경제의 이슬기 기자랑 한경닷컴의 이슬기 기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 이제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자분들께서 이제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공교롭게 한국경제의 국민의힘 출입 기자 중에 한 분이 이슬기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경닷컴에 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 한국경제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를 뭐 지지하는 그런 입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한국경제의 국민의힘 출입 기자인 이슬기 기자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없고 본인이 쓰지도 않은 기사에 대해서 너무 비난이 많으니까 조금 억울하고 이제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슬기라도 다른 이슬기다. 그러니까 한국경제 국민의힘 출입 이슬기와 한경닷컴의 이슬기, 지금 저 기사를 쓴 악의적인 기사를 쓴 이슬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 한번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숟가락을 얹은다면은, 그러니까 한쪽 입장만 대변하면서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기사라고 보긴 힘듭니다. 저거를 기사라고 막 칭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민망한 기자들한테 상황이고. 모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자,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용어를 만들게 한 저런 몇몇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분 스스로가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한동훈 대표를 싫어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재명 이번에 당선이 된 대통령 그분도 49%를 득표를 했지 과반도 결국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0명 중에 5명의 마음을 얻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뭐 그중에 뭐 몇몇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발전해 나가는 거고 본인이 이제 반추하면서 또 개선해 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죽어라 하고 쓰는 아주 악의적인 비난 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본인 일기장에나 써야 되는 거지. 우리 대중들이 보는 그 인터넷에 기사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아주 무슨 여론인 것처럼 떠들어 놓은 거는 저거는 아주 잘못된 기사다. 그렇게 따지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한 원내 당협위원장 22명이었나요? 21명이 윤 전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당에서 제명을 해라, 탈당시키고 제명을 해라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게 아직까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에게도 엄청난 비난과 문자 폭탄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방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는 틀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박상수 변호사님도 포함이 돼 있었고, 여기 언더칠삼에 있는 그 류지아 그 위원장께서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지만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감수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계라고 하는 친윤계 사람들도 저렇게 비판받는 건데, 어떻게 몇몇 지지자들이 본인들에게 문자 몇 통 보냈다 해가지고 저게 전체주의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정치를 하면 안 되고 공당의 당직자로서도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판받는 거는 정치인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친윤계라고 하거나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저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언론에 쪼로미 가가지고 고자질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한 의원, 뭐 다른 의원, 이게 사실 뭐 역사가 오래된 거지만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냐? 익명의 관계자, 익명의 의원이라고 하면서 특정 정치인들 엄청나게 비난해대면서 실명은 결국 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총질만 하는 건데, 저런 정치 아주 무책임하다. 신성민 작가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인은 사실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돼요. 본인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행동, 거지에 관련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정치해라. 너무 치사하고 야비하다.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실 어느 지지층이나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온화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아주 극히 일부적인 좀 강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슨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이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듯이 기사화한 건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침소봉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클릭수랑 조회수만 노린 한경닷컴의 이슬기 기자가 아주 나쁘게 했다. 이분 지금 보니까 구독자랑 응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요. 비이상적으로 한 7,000명이 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사실 한국경제 국민의힘에 출입하고 있는 한국경제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지, 예, 야당 반장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반도 안 되고 응원 수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럼 구독자가 왜 저렇게 많냐?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는 저 구독자 수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 수와 조회 수가 높아가면은 저 기자분들에게도 사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린 것 같은데,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기사를 쓸 때 기자님들답게 좀
양비론적으로 취재를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딸 한 딸 해가지고 한 딸이라고 우선 칭한 다음에 개딸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아주 나쁜 악의적인 지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딸들은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을 지칭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개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개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딸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도 아주 나쁜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예를 들었을 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하루에 못 받아도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문자가 3,000통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맞네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거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비난 문자를 보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 감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옳은 방향이고 옳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의원들이 조경태 의원을 뭐 밀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해줬냐고 본인에게 문자를 받고, 당직자는 이거는 뭐 전체주의다라고 하는데 저 이 당직자 왠지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들 차려라.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당직자라면은 본인들이 받는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칭찬만 받으면서 혜택은 다 누리고 권력을 다 누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진짜 전체주의고 그게 독재화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 당시에 친윤 쪽 그리고 유튜버들 해가지고 당사 앞에서 시위를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당사 10층에서 업무를 꽤 자주 했었는데 앉아있으면 시끄러워서 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전체주의 아니고 이런 거는 완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는 왜 비판 기사 한 줄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쓰실 거면은 본인의 일기장에 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지지자들까지 뭉태기로 묶어서 비난하려고 이제 작정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기자님한테 남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사라고 하는 게 결국 영원히 남는 거지 않습니까? 기자분이 앞으로 어떤 뭐 기자로 나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기자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본인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전 좀 세월이 지나면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건설적인 비판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